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해. 작은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푸른 잎이 하늘을 덮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은 부지런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천히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쌓이고 쌓여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할 가끔은 외로운 그 길이 우리에겐 필요한 그 시간. 큰 어르신을 만나러 갑니다. 산정 고갯마루, 동구 밖에 늘 서 있던 나무. 어찌 사셨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해. 가늠할 수 없는 높이, 가늠할 수 없는 품, 가늠할 수 없는 시간. 그렇게 용계리 은행나무는 70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30년 전쯤에 죽어 있는 것처럼 가지 다 위에 잘린 채로 겨우 살려놓은 거 봤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왕성해졌어요. 작은 가지도 엄청 많이 더 생겼고 너무 오래 잊고 살았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정말로 눈물겹네요. 고향이 이곳이었기에 늘 이 나무를 보며 자랐어도 잊고 지냈다는 시인. 어른이 돼서야 이 찬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됐답니다. 나무 어르신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몸의 둘레를 잰 다음 조심스럽게 가슴에 청진기를 대 속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전자망치로 음파를 발생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부위는 음파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이렇게 결함이 있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음파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안에 결함이 있다 혹은 건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무가 오래돼서 안에 공동이나 부우가 있는 것들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잎의 양은 좀 많고 열매도 적정하게 맺혔지만 잎 크기라든지 가지 끝이 좀 마른 현상이 있는 것들은 다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장비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확대를 하시면요. 이렇게 지금 나무가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레이저 빔을 쏜 다음 돌아오는 반응 속도를 통해 작은 나뭇가지, 새순 하나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비인데요. 가지마다 매달고 있는 새순은 몇 개나 될까요? 영상 데이터로 추산한 잎이 94,600여 장.
이곳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은행나무에 기대 살았고 잎을 밟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렇게 용계리의 어른이었던 나무. 용계리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었기에 700년 마을 내력을 지켜봐준 큰 어른이었기에 꼭 살려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랜 세월 마을의 이정표로 살아왔을 고창 수동리 팽나무. 겨울이 되면 온전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우, 따뜻해. 이런, 와, 이 팽나무 어르신 품에 쫙 안기니까 뒤에 바람을 다 막아주시네. 이 겨울인데도 저기 햇살이 요 안쪽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 하지만 몸의 절반이 잘려나간 상태. 네, 아무래도 그 태풍, 12년의 태풍 피해를 받고 나서 훼손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고 처치를 했지만 이제 그 안에 있던 상처들이 썩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아직 회복이 덜 되고 2012년 8월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 볼라벤의 위력은 대단했고 팽나무는 한쪽 줄기가 뚝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400년 역경을 견뎌냈던 뿌리는 기어이 남은 줄기를 살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누구도 이곳을 쉽게 찾을 겁니다. 이정표인 팽나무 어르신이 있으니까요. 문경 장소왕 씨 종택의 탱자나무. 가시가 많아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었기에 탱자나무는 보통 2m를 넘지 않습니다. 이 골격이 아주 오래된 단단한 골격이네. 근육이네. 어떻게 탱자나무가 이렇게 굵을 수가 있지? 내 어릴 때 평생 봐온 보통의 탱자나무는 손목 굵기도 크다고 했는데 탱자나무 어떻게 무슨 향나무 같은 이런 느낌이 나요? 탱자나무가 이곳에 심어진 건 장소왕 씨 종택이 터를 잡던 4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탱자나무는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20번 넘게 종택의 주인이 나고 떠나는 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종택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탱자나무 그늘의 기억은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색 탱자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늘 탱자나무가 있는 이 종택
그리고 탱자나무, 그리고 방촌 할아버지 유물, 그거를 꿋꿋하게 말없이 보살피시고 하셨던 게 탱자나무 아래에 남겨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기억 앞에 아들은 잠시 엎드려 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막 씨앗에서 발화돼서 올라오는 작은 싹이 있습니다. 진짜 5년 만에 탱자 싹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탱자의 씨가 굵은 건 발화율을 높이려는 어미의 전략입니다. 여리지만 당당하게 생을 시작하는 새싹. 이 큰 탱자나무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지만 이렇게 작은 싹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400살 엄마와 1살 아이가 한 그늘에서 만났습니다. 이보다 화사한 봄빛이 또 있을까요? 4월 중순, 은수사 청실배나무가 꽃을 답니다. 산 돌배나무의 변종으로 매우 희귀한 청실배나무. 이 청실배나무, 이 돌배나무가 마이산 순마이봉, 안마이봉 사이에 이 돌이 융기한 듯한 이 중심에 돌배나무가 서 있습니다. 서로 강인한 힘끼리 마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돌틈 사이에 악착같이 뿌리를 받고 꽃 피워 얻어냈을 열매.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청실배나무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이 들수록 멋있는 것이, 늙고 병들어도 위대한 것이 나무라 생각하게 됐다는 시인. 저는 자동차 운전을 못합니다. 내가 선택한 건 2바퀴. 제가 40년 동안 탄 거리는 지구를 한 30바퀴 가까이 돌 정도의 거리를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셈이죠.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에서 낙동강 저 북쪽에 있는 안동 쪽으로 좀 달려갑니다. (5월) 봄날, 탱자나무 어르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뿜으며 마중하는 400살 탱자나무. 가시돋친 봄날의 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향에 끌려 쏜살같이 찾아온 벌과 나비.
호랑나비는 탱자나무, 산초 등 운향과 식물에만 알을 낳습니다. 요 탱자나무 연초록 잎사귀에 나비들이 꽃을 본 뒤에 이제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이 깨어나서 이제 애벌레가 되면 일부는 참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참 오묘한 먹이 사슬입니다. 그렇게 황씨 종택 탱자나무 그늘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새겨졌습니다. 늘 변화를 거듭하는 서울. 그 복판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어 동거리라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지금도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죠. 저 뒤에 저 조참나무에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저쪽에도. 1800년대 초에 그려진 동궐도. 전각과 함께 2815그루의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무는 30여 그루. (400년) 가까이 도나문 앞에 서 있는 회화나무. 궁궐나무를 연구해온 박상진 교수가 연구팀과 찾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궁궐 파수꾼으로 살아온 회화나무. 200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한 50% 정도 내부 결함이 있는 것을 봐서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안에 이 정도 결함이 있는 것은 이 일반적인 녹어쇠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긴 한데요. 이것이 혹시나 뭐 강풍이 불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태풍도 만날 수 있고 외과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반갑지, 당연히 이거는. 네. 내가 매년 와가지고 봄 되면은 이 나무 보러 일부러도 오죠, 그죠? 아, 이 녀석이 올해 살았나 아닌가. 이제는 거의 이제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안 와도 됩니다. 이건 거의 이제 살았다고 봐도 좋을 만큼 지금 거의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네, 열매요. 예. 아, 올록볼록하게 좀 귀엽게 생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콩하고 꼭 거의 모양새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콩과 식물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몸이 썩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회화나무. 이 부분은 지금 다 죽은 세포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살아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 두께 한 2cm 남짓 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생리 활동을 하는 셈입니다. 이 안껍질이 큰 회화나무를 살리고 있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창덕궁의 나무들 중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750년 나이의 이 향나무죠. 왕실의 서고였던 보각과 공모전을 지키며 흥망성쇠했던 조선의 역사를 몸에 새겨왔을 나무. 창덕궁 건설 당시 이미 100살도 넘었을 거라는 이 향나무는 이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30개의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받침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200년 전에 그린 동굴도에도 똑같은 모양의 받침목이 있습니다. 200년 전의 6개와 지금의 30개. 지팡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 여기저기 철사에 의지해야 하는 향나무. 향나무는 변제가 좁아요. 그런데 한 1cm 정도, 그 정도를 살아가면서 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죠? 저 위에 가면은 이제 전체 동그랗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최소한의 양분만으로 검약하게 살며 몸을 낮추는 것. 그것이 750년 이 어르신의 생존 비법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나무. 열매가 향기롭고 크고 달다는 건 그만큼 대를 잇겠다는 나무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채운 것들을 비울 시간이 됐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온통 햇볕 받느라 애써왔을 은행잎들. 그 간절함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자기 삶 자체 그것만으로서도 그냥 충분하게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거고 위대함은 어느 나무 다 똑같지만은 그 고목나무는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 상상이 되세요? 예, 상상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 이제 은행나무 앉고 계신 거를 예. 제가 연필로 예. 그렸습니다. 예. 저기 이제 은행잎을 만지는 예.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지요. 예. 네. 예. 어떤 풍상에도 항상 제자리를 지켜야만 했을 나무. 화가이면서도 앞을 볼 수 없는 화가에게 이런 나무의 삶은 더 크게 가슴에 닿았을 겁니다.
오늘도 간음으로 길을 찾아 작업대 앞에 선 화가. 은행나무 작품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처음 듣는 순간 큰 바위 같은 게 제 가슴에서 큰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표현하는 것이고, 나무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꿋꿋이 아주 표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 실로 밑그림을 그리고 천조각을 붙인 다음 침을 박아 공간을 계산하며 색칠하는 작업. 거의 2달 가까이 돼가요. 어떤 때는 하루에 8시간, 9시간 한 때도 있고.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말씀만 대충만 그냥 들었을 뿐인데, 제가 그냥 이 은행나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줄기 가지가 이렇게 뻗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만약에 나무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작업에 들어간 지 6개월. 작품이 완성돼 갑니다. 스스로 나무가 돼 꿈쩍도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지난한 작업 끝에 박환 화백의 은행나무와 실제 은행나무가 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가까이 저기서 예. 지금 제 눈으로 본 예. 저 뿌리나 둥치 기운이 예. 농축돼서 여기 다 벗겨져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몇 번의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늘 제자리를 지켰던 천연기념물 나무와의 1년. 인간이 뭐가 잘나서 100년도 못 살고 그러는데, 예,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돈이 제일 많다,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 자기가 모든 거 다 내줄 수 있다, 그런 분하고, 또는 가장 처절하게 힘들고 고통받고 못 살겠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긴 세월 동안에 큰 흐름으로 삶을 이어간다는 것. 우리는 일이 일비하잖아요. 한 번 안 좋은 일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 큰 나무 앞에 서면 정말로 작아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 와보든 안 와보든 늘 이 자리에 계시는 큰 어르신, 고맙죠. 웬만하면 잘못해도 봐줄 것 같고.